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과 울산시가 어제 울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매년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어서 하던 정책협의회가 이번엔 울산만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그만큼 울산 출신 당대표의 연고지인 울산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현장에 전우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울산의 국비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 모색과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부산, 울산, 경남을 한꺼번에 권역별로 묶어 열리던 기존의 예산정책협의회와는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울산시 단독으로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끄는 당대표이자 전 울산시장인 김기현 대표의 울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엿보게 했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시정하기 위한 분위기 속에 참가자들의 우호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의 기대를 밝게 했습니다. 울산이 과거 전통 산업에서부터 새로운 미래 산업의 전통 산업을 접목시키는 하이브리드 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당정책위원회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울산이 다시 경제가 살아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중앙부처 안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핵심 국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당 대표님이 울산 출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울산이 이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사람은 적어도 인물이 나면은 그 지역이 커진다 하지만은 역시 당 대표님이 계시니까 울산이 이상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정책협의회에 소개된 울산의 신규 국비 사업으로는 해양 내저관광 거점 사업, 농소 강동간 도로 개설,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멀티어빅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기술 상용화,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10개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울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 그리고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울산권 안전한 물 공급사업 조속 추진, 청량다운간 후예도로 개설, 울산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 등 11개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별도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문제를 지역 규제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의 국비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도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만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다 설명할까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편 김기현 당대표와 김두겸 시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행사 이후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신정시장을 방문해 생선회로 식사를 하면서 수산업계 종사자들과 주변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고급 기술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국제 교류 사업 등을 주도할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을 유치했습니다.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3년 설립한 인천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총 333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 연면적 9,917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울산 내 건립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가 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1건, 남구 4건, 북구 2건으로
울산경찰청은 일단 해당 부모들이 모두 자녀를 입양기관으로 보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입양 기록이 있는지 등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울산에서 아직 입건된 사례는 없지만 오는 7일까지 지자체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수사 의뢰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에서 50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울산 최초 여성 예비군 소대가 창설됐습니다. 중구청은 육군 제53보병사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0대에서 50대 전업주부와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등 지역 여성 주민 41명을 선발해 어제 중구 여성 예비군 소대를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여성 예비군 소대는 지휘통제본부와 의료지원 9호 1, 2분대, 급식지원분대, 기동홍보분대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울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10억 6,500만 원으로 올 하반기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과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제공해온 돌봄 가사 정서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며 8월부터 모집에 들어갑니다. 공유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돼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울산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앞 인도입니다. 한쪽에 킥보드 여러 대가 뒤엉켜 넘어져 있습니다. 인도 한가운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행에 방해가 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해도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경고음이 울려 쉽게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와 도로 등 함부로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에도 방해되고 있습니다. 집 앞쪽에 킥보드 같은 거 되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쓰러져 있고 해서 한 번씩 통행할 때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울산시가 LG전자와 협약을 체결해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용 주차장 후보지 조사와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이행하였고 정기 안전공사가 끝나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행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1차적으로 45군데를 설치하고 이후 32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어도 아무데나 놓여진 킥보드를 끌어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도 지급됩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장이 신설되면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편리한 교통문화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울산 중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범 사례 6건을 발굴하고 지적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된 수범 사례 가운데 중부경찰서의 경우 시민들이 분실한 유실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조치로 최근 2년간 울산경찰청 유실물 반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출근길 교통관리 근무를 하면서 면밀한 관찰로 음주운전 통근버스 기사를 검거한 사례 등이 꼽혔습니다. 또 지적사항 가운데 범죄 피해자 등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한 탄력 순찰 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 총 11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현지 조치 서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0회 임시회를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240회 임시회에 다뤄질 안건은 총 36건으로 울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7건과 전시 컨벤션 센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시장과 교육감이 발의한 안건 9건입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학교의 무담 침입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근 모 중학교 학생들이 야간에 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해 교무실에 있는 물건과 현금을 훔쳐나온 사례가 크게 이슈가 됐다면서 허술한 학교 방호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학생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더욱 확실한 학교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은 어제 의원 연구실에서 울산시 전통시장 업무 담당자들과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업무 협의회에서 울산시는 지역 전통시장 45곳 중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이 24곳으로 대부분 설치 후 10여 년이 지나 노후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구군별 전수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K 경남은행 시원한 여름나기 성품 전달식이 어제 울산시장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성품 전달식에서 예경탁 경남은행장과 이상봉 울산영업본부장은 김두겸 시장과 조진호 울산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게 5,980만 원 상당의 선풍기 2,000대를 전달했습니다. 선풍기는 울산 지역 5개 구군이 추천한 소외계층 2,0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붙잡혀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 범행이 밝혀진 건데 사건의 실마리는 DNA에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로 업주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이모 씨. 그런데 이 재판 직후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남성의 모발 등으로 DNA 감식을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결국 장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묻힐 뻔한 사건의 진실은 14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 단서가 된 건 이 씨가 현장에 남긴 DNA. 검찰은 지난해 특수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DNA가 2008년에 있었던 성범죄 미제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4년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DNA가 확보는 됐지만 그 범인이 특정되지는 못했고 작년에 이제 범인이 별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함으로써 DNA를 채취하게 됐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DNA가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14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지만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은 사망한 상태. 하지만 14년 전 용의자를 본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국가수의 유전자 재분석 결과에서도 DNA가 일치하면서 결국 이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그 재수사 약 2달 전에 사망 상태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당시 피의자 도주나 이제 피해자의 상황을 본 목격자를 저희가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다시 그 진술을 확보하게 되어 이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지인으로 착각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과 피해 여성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있던 모발 등에서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DNA에 덜미가 잡혀 1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이 씨는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유니스트가 세계 10위 젊은 대학으로 또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 신흥대학평가에서 유니스트는 국내 1위,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신흥대학평가는 개교 50년 이하의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유니스트는 2021년 평가에서 처음 세계 10위에 올랐고 지난해 11위로 한 단계 하락했으나 올해 평가에서 다시 10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가 발표한 2023 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에서는 유니스트가 국내 7위, 세계 253위를,
울산대학교가 국내 10위, 세계 455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국내 대학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성균관대, 포스텍 순이었으며 울산대와 유니스트를 포함해 13개 대학이 세계 500위에 들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와 에너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이 협력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분야의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 주목됩니다. 울산중구 학성여자고등학교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대학교 저탄소 그린에너지 사업단은 각자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의 특색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역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할 교과서는 학성여고에서 울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은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에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인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를 지난해 42개 초등학교 99학급에서 올해 48개 초등학교 114학급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는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이 초등학생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학교로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입니다. 울산교육청은 2016년부터 해마다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을 선발해 학부모들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주제별 연수와 조별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남구 OK 생활민원 기동대가 어제 무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수리교육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찾아가는 수리교육은 OK 생활민원 기동대의 방문 수리 서비스 대상이 아닌 15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을 찾아가 소규모 수리와 전기 설비 분야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OK 생활민원 기동대는 지난 4월 신종 1동을 시작으로 매달 남구 지역 14개 동행정복지센터와 희망 아파트를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